금음치랴 캄캄한 밤이었다. 하늘의 별은 깨알같이 총총 박혔다. 그 덕으로 솔숲속은 간신히 희미하였다. 험한 산중에도 우중충하고 구석백이 외딴 곳이다. 버석만 하여도 가슴이 덜렁한다. 호랑이, 산골 호생원, 만 귀는 잠잠하다. 가을은 이미 늦었다고 냉기는 모질다. 이슬을 품은 가랑잎은 바시락바시락 날아들며 얼굴을 축인다. 꽁보는 바랑을 모로 베고 풀 위에 꼬부리고 누웠다가 잠깐 깜빡하였다. 다시 눈이 띄었을 적에는 몸소리가 몹시 나온다. 형은 맞은편에 그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양이다. 손님, 이제 시작해볼라우? 아직 멀었네. 좀 춥더라도 참참해야지. 어둠 속에서 그 음성만 우렁차게 그러나 가만히 들릴 뿐이다. 연모를 고치는지 마치 쇠 부딪히는 소리와 아울러 부스럭거린다. 꽁보는 다시 옹송그리고 새우잠으로 눈을 감았다. 야기의 옷은 젖어 후줄근하다. 아랫도리가 척 나간 듯이 감촉을 잃고 대고 쑤실 따름이다. 그대로 버뜩 일어나 하품을 하고는 으들들 떨었다. 어디서인지 자박자박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꽁보는 정신이 번쩍 나서 눈을 둥글린다. 누가 오는 게 아니오? 바람이겠지. 지들이 설마 알라구? 신청부 같은 그 대답에 적이 맘에 놓인다. 곁에 형만 있으면야 몇 놈쯤 오기로서니 그리 쪼일 게 없다. 적삼의 깃을 여미며 휘돌아보았다. 감대 사나운 큰 바위가 반뜨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삐죽 솟았다. 그 양 어깨로 자지레한 바위는 뭉글뭉글한 놈이 검은 구름 같다. 그러면 이번에는 꿈인지 호랑인지 영문 모를 그런 험상궂은 대가리가 공중에 불끈 나타나 두리번거린다. 사방은 모두 이따이 산에 둘렸다. 바람은 뻔질나게 구르며 습기와 함께 낙엽을 풍긴다. 을씨년스레 샘물은 노냥 쫄랑쫄랑 금시라도 시커먼 산 중턱에서 호랑이 불이 보일 듯 싶다. 꼼짝 못할 함정에 든 듯이 소름이 쭉 돋는다. 꽁보는 너무 서먹서먹하고 허전하여 어깨를 으쓱 올린다. 몹쓸 놈의 산골도 다 많아이. 산골마다 모조리 요지경이람? 이러고 보니 몹시 무서운 기억이 눈앞으로 번쩍 지난다. 바로 작년 이맘때이다. 그날도 오늘과 같이 밤을 도와 잠체를 하러 갔던 것이다. 회양 근방에도 가장 험하다는 마치 이렇게 취하고 낯선 산골을 기어올랐다. 꽁보의 덮어리 그리고 또 다른 동무셋과 초저녁부터 내리는 보슬비가 웬일인지 그칠 줄을 모른다. 부웅하고 난데없이 이는 바람에 안기어 비는 낙엽과 함께 몸에 부딪고 또 부딪고 하였다. 모두들 입 벌릴 기력조차 잃고 대고 부들부들 떨었다. 방금 넘어올 듯이 덩치 커다란 바위는 머리를 불쑥 내대고 길을 막고 한다. 그놈을 끼고 캄캄한 절벽을 돌고 나니 땀이 등줄기로 쭉 내려 흘렸다. 게다가 언제 호랑이가 내닫는지 알 수 없음에 가슴은 펄쩍 두근거린다. 그러나 하기는 이제 말이지 용케도 해먹긴 하였다. 아무렇든지 5놈이 30길이나 넘는 암굴에 들어가서 1시간도 채 못되자 광석을 2포대나 실이 따올렸다마는 문제는 노누매기에 있었다. 어떻게 이놈을 나누면 서로 억울치 않을까? 꽁보는 금점에 남다른 이력이 있느니 마치 제가 선뜻 맡았다. 부피를 대중하여 5목에다 차례대로 매지매지 골고루 놓았던 것이다. 한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놈이 또 있을까? 이게 일터면 노는 건가? 어두운 구석에서
어떤 놈이 이렇게 쥐어박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제 딴은 웃기를 보이느라고 가라침을 베앗는다. 그럼 공부는 하 어이없어서 그쪽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격식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개정을 부릴 것이 아니다. 아니, 요게 내 거야? 그럼 누군 간벼락을 맞았단 말인가? 아니, 이 구덩이를 먼저 낸 것이 누군데 그래? 누구고 세고할 게 뭐 있나? 금 있으니 땄고 땄으니 놀았지. 알 게 없다? 내가 없어도 네가 왔니 이 새끼야? 이런 숙맥보래. 꿀돼지 제욕심 채기로 너만 먹자는 거야? 바로 이 말에 자식이 욱하고 들이덤볐다. 무지한 두 손으로 꽁보의 멱살을 잔뜩 움켜쥐고 흔들고 지랄을 한다. 꽁보가 체수가 작고 존팽이라 쳐들고 한창 얕본 모양이다. 비를 맞아가며 숨이 쿵 막히도록 시달리니 꽁보도 화가 안 날 수 없다. 저도 모르게 어느덧 감석을 손에 잡자 놈의 골통을 배뜨렸다. 하니까 이놈이 꼭 황소같이 씩씩하더니 꽁보를 피어난 돌 위에다 집어 때렸다. 그리고 깔고 앉더니 대뜸 벽체를 들어 곁 갈빗대를 휙 하도록 아주 몹시 조겼다. 죽질 않기만 다행이지만 지금도 이게 가끔 도지어 몸을 못 쓰는 것이다. 다음에는 왼편 어깨를 된통 맞았다. 정신이 다 아찔하였다. 험하고 깊은 산속이라 그대로 죽여버릴 작정이 분명하다. 세 번째에는 또다시 가슴을 겨누고 내려올 째 이제는 꼬박 죽었구나 하였다.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때 천행이랄까 대문짝처럼 크고 억센 턱파리가 비호같이 날아들었다. 자분참 그놈의 허리를 뒤로 두 손에 쥐어들더니 산피탈로 내던져 버렸다. 그놈은 그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내 모른다. 공보는 곧바로 감석과 한꺼번에 덮어리 등에 엎이어 마을로 내려왔던 것이다. 현재 공보가 갖고 다니는 그 목숨은 덮어리 손에서 명줄을 받은 그때의 끄트머리다. 덮어리를 형이라 불렀고 형우 제공을 깍듯이 하는 것도 까닭없는 일은 아니었다. 이 산골도 그 녀석의 산골과 똑 헐없는 훔축스러운 낯짝을 가졌다. 한번 휘돌아보니 몸서리치던 그 경상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공보는 담배를 빡빡 피우며 시름 없이 앉았다. 몸 좀 녹여서 이제 시작시작 해볼까? 덮어리도 추운지 떨리는 몸을 툭툭 치며 일어선다. 시작하도록 연모는 차비가 다 된 모양. 저편으로 가서 훔쩍훔쩍 하더니 바랑이에서 막걸리 병과 돼지다리를 꺼내들고 이리로 온다. 그래도 좀 건행은 해야 할걸? 하고 그는 병마개를 이로 뽑더니 에이, 그냥 먹세. 언제 데워 먹겠나? 데웁시다. 글쎄, 그것도 좋고. 근데 불을 놨다가 들키면 어쩌나? 저 바위 틈에다 대고 가리고 핍시다. 아우는 일어서서 가랑잎을 긁어 모았다. 형은 더듬어가며 소나무 삭정이를 뚝뚝 꺾어서 한아름 알았다. 병풍과 같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틈이 벌렸다. 그 소로 들어가 그들은 불을 놓았다. 야, 그 맛 참 좋다. 형은 한 잔을 쭉 켜고 건화하였다. 칼로 돼지고기를 저며들고 쩍쩍 씹는다. 아까 술집 계집 봤나? 왜 구류? 어떻든가? 아주 똑딱대 그거 참. 하고 그는 눈을 불빛에 꿈뻑거리며 싱글싱글 웃는다. 1년이면 12달 줄창 돌아만 다닌다는 신세였다. 오늘은 서로, 내일은 동으로 조선 천지에 금전판 치고 안이 집적거린 데가 없었다. 언제나 나도 그런 계집 하나 만나 살림을 좀 해보누 하면 무거운 한숨이
절로 안 날 수 없다. 계집 있는 게 한결 낫겠더군. 하고 저도 열적을 만큼 시풍스러운 소리를 하니까 글쎄요 하고 꽁보는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날까지 같이 다녀야 그런 법 없더니만 왜 벼랑간 계집 생각이 날까? 별일로군. 하긴 저도 요즘으로 부쩍 그런 생각이 무룩무룩 안 나는 것도 아니지만 가을이 늦어서 그런지 호랍이 마주 앉기만 하면 나는 건 그 생각뿐. 성님, 장가들라우? 어디 웬 계집이 있나? 글쎄 하고 꽁보는 그 말을 제치다가 얼뜻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제 누이를 주면 어떨까? 지금 그 누이가 충주 근방 어느 농군에게 출가하여 자식을 2씩이나 낳았다마는 매우 반반한 얼굴을 가졌다. 이걸 준다면 형은 무척 반기겠고 또한 목숨을 구해준 그 은혜에 대하여 손 씻으리라도 되리라. 성님, 내 누이를 주라우? 누이? 아이 썩이 부. 성님이 오면 아마 단박 반하리라. 터포리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다만 벙벙하였다. 불빛에 이글이글하고 검붉은 그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누이에 대하여 칭찬은 전일부터 많이 들었다. 그럴 적마다 속중으로는 슬며시 생각이 달랐으나 차마 이렇다 토설치는 못됐던 터이었다. 어떻소? 글쎄,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을 그리 되겠나? 하며 뒷심은 두면서도 어정쩡하게 물어보았다. 그러고들 껍적하고 술을 따라서 아우에게 권하다가 반이나 엎질렀다. 그야 돌려 빼면 그만이지 누가 뭐를 터요. 꽁보는 자신이 있는 듯이 이렇게 선언하였다. 덮어리는 아주 좋았다. 팔짱을 딱 지르고 눈을 감았다. 나도 이제 계집 하나 안아보는구나. 아마 그 누이란 썩 이쁠 것이다. 어통통하고 아양스럽고 이런 계집에 틀림없으리라. 그럴 필요도 없건만은 그는 벌떡 일어서서 주춤주춤하다가 다시 펄썩 앉는다. 언제 갈라나? 가만히 있수. 이거 해가지고 내일 갑시다. 오늘 일만 잘 되면 내일로 곧 떠나도 좋다. 충청도라야 강원도 역경을 지나 7-80리 걸으면 그만이다. 내일 해껏 걸으면 모레 아침에는 누이 집을 들러서 다른 금점으로 가리라 예정하였다. 그런데 이놈의 금을 언제나 좀 잡아볼는지 아득한 일이었다. 빌어먹을까? 언제쯤 재수가 좀 터보나? 꽁보는 뜯고 있던 돼지 뼈다귀를 내던지며 이렇게 한탄하였다. 염려 말게. 어떻게 되겠지? 오늘은 꼭 노다지가 터질 테니 두고 보려나? 자기 좋겠수. 그렇거든 그만 들어 앉읍시다. 이럴 말인가. 이게 참 할 노릇을 하나. 이제 말이지. 그들은 몇 번이나 이렇게 자위했는지 그 수를 모른다. 네가 노다지를 만나든 내가 만나든 둘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집을 사고 계집을 얻고 술도 먹고 편히 살자고. 그러나 여태껏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매양 헛소리가 되고 말았다. 다굴 때도 되었네. 이제 슬슬 가보려나? 터포리는 선뜻 일어서서 바랑을 짊어매다가 꽁보를 바라보았다. 몸이 또 도지는지 불 앞에서 우르르 떨고 있는 것이 퍼그나 치그나했다. 여보게, 내 혼자 해가지고 올게. 불이나 쬐고 거기 있으려나? 에이, 뭘 갑시다. 꽁보는 꼬물꼬물 일어서서 바랑을 메었다. 그들은 발로 다 불을 비벼 끄고는 거기를 떠났다. 산에
고를 엇비듯이 돌아오르는 샛길이 놓였다. 좌우로는 솔, 잣, 밤, 단풍 이런 나무들이 울창하게 꽉 들어박혔다. 그 밑으로는 자갈 아니면 불퉁바위는 예제없이 마냥 뒹굴었다. 한가 시커먼 그 암흑 속을 그들은 더듬고 기어오른다. 풀숲의 이슬로 말미암아 고인은 축축히 젖었다. 다리를 옮겨 놓을 적마다 처석처석 살에 붙으며 찬 기운이 쭉 끼친다. 그리고 모진 바람은 번질 불어내린다. 부웅하고 능글차게 낙엽이 불어내리다는 멍하고 대알지게 길을 부순다. 꽁무는 더포리 뒤를 따라오르며 달달 떨었다. 이게 지랄인지 난장인지 세상에 짜장 못해 먹을 건 금전 빼고 다시 없으리라. 금이 다 무엇인지 요짓을 꼭 해야 한담. 게다가 컨트하면 서로 두들겨 죽이는 것이 일이다. 참말이지 금쟁이 치고 하나 순한 놈 못 봤다. 몸에 결릴 적마다 지겹던 과거를 또 연상하며 그는 다시금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자 맞은편 산 수풀에서 큰 불이 얼른하였다. 호랑이? 이렇게 놀라고 덧포리 허리에 가 덥석 달리며 저게 뭐유?